어? 영호님, 여기서 뭐 하셔요? GP 정혜인입니다. 아, 오늘 촬영하기로 뭐 광고시장 근처에서 만나자는 건 뭐예요? 광고시장이면 광고시장이지. 내가 근처에서 나 찾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사실은 피디님을 기다렸어 여기서. 근데 피디님이 안 와서 오뎅 먹고 있어. 이거부터 받으세요. 근데 오늘 사람 진짜 많다. 우리 저번에 촬영 못했었잖아요 여기 광고시장. 나는 이런 촬영하고 싶진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 오뎅 하나 먹어 그럼 일단은. 계산은 피디님이 하고 알겠지? 그럼 일단은 이거 먹고 들어가서 장소 협찬 받은 다음에 안에서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우리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근데 요즘 가을도 안 춥다, 그죠? 깔깔이 입고 나왔는데 반팔 입고 있어도 안 춥네. 아이 테이블인데? 일단 앉아요 빨리. 사람 많잖아 지금 뒤에. 계속 일어나 있어요. 야 근데 아까 나 사람 많아가지고 갑자기 카메라 들이미니까. 네. 근데 아까 뭐라고 물어본 거야? 정신건강 관련해서 둘 중 하나 택하라고? 격투기 얘기는 솔직히 밖에서 좀 얘기하기엔 너무 뭐랄까 좀 진지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그냥 밥 먹으면서 정신 관련 주제로 좀 꺼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황장애랑 우울증이죠? 요즘 나 공황장애 다시 올라서 좀 그것 때문에 고생하거든. 근데 갑자기 왜 정신 관련 그거를 또 질문하셨어?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경기 어렵잖아요. 아 어렵지, 진짜 어렵지. 그쪽으로 좀 터진 분이 좀 계시더라고요. 아 맞아. 우리 있을 때 얘기했었는데 영호님도 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서. 이거는 내 유튜브 채널에서는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는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난 정신과를 쭉 다녔었고 정신병원에 입원도 했었고 공황장애랑 우울증이랑 막 공황발작, 그다음에 양극성 장애도 경험을 했었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완전 종합병원이었죠. 지금은 약을 아예 단약을 한 상태고. 일단 우리 뭐 좀 먹고 하면 안 되나 근데? 나 배고파.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죽여주죠. 보면 산미분식이라고, 여기 나 아기 때 왔을 때 소주 많이 먹던 고등학교 이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먹던 건데 떡볶이 이게 4,000원. 침 나온다. 이거 순대 5,000원. 오뎅 3개 2,000원. 진짜 이것만 해도 얼마야? 11,000원 밖에 안 해, 이 3개가. 엽떡 요즘에 2인분에 한 3만원 하잖아. 그거 왜 먹고 있어 그거를? 이걸 먹으면 되지. 알겠죠? 2,000 산미분식입니다. 일단 한번 맛 좀 보셔 피디님. 어쩌다가 진단을 받게 됐어요? 복합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정신병이라 그러잖아요. 멘탈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게, 여러분들 공황장애 우울증이 네 의자 가져가시오. 공황장애 우울증 막 이런 게 멘탈 약해서 걸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나 하루에 일어나서 10km씩 꼬박꼬박 뛰고 운동 하루에 3타임 하고 식단 관리 매일매일 하고 자기 관리에는 철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담배도 한 번에 끊어냈고. 근데 그런 사람이 멘탈이 약하다고 할 수 있을까? 절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격투기 선수 중에 되게 잘하시는 분 있어. 제가 언급은 안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알만할 거야. 로드 FC에도 엄청난 성과를 가지신 분이었는데 그분도 공황장애 때문에 지금도 고생하시잖아. 그 강한 사람도. 근데 이게 과연 멘탈의 문제일까? 절대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병이에요, 병. 이걸 경험해본 사람들은 알 거야. 주변에서 나 이렇게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어,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라고 했을 때 그거 네가 약해서 그래, 이러면 정말 많이 상처받아. 약해서 걸리는 병이 아니라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갑자기 팍 터지거든요. 뭔가가 부러져. 이 의식의 끈이 부러져. 그때 오는 게 나는 정신병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마음의 병이죠 결국에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고 복합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어릴 때부터 견디다 보니까 딱 27살 때 그게 부러져 버렸어요. 처음에는 공황장애로 시작되는데 그게 우울증으로 번졌고, 그 우울증이 사람을 점점 잠식시키더라고. 그러면서 공황발작으로 갔고, 공황발작에서 막 양극성 장애까지 가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공황장애란 병, 그 다음에 우울증이란 병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스트레스를 계속 받을 때 어느 순간 부러져요. 정신의 이성의 끈이. 그때 오는 것 같아. 야무지다 이건데. 근데 이런 무거운 얘기 하는데 이런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되지. 여러분들 오징어 튀김입니다. 찍어가지고. 너무 맛있다. 정신병은 말 그대로 병이에요. 약하고 뭐 강하고의 그런 차이를 떠나서 말 그대로 병이야.
감기 같은 거라고. 말 그대로 걸리는 거야. 만약 이 병이 의학적으로도 멘탈에 약한 문제다 뭐 정신력의 문제다라고 했으면 병원이 없었겠지.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안 걸려본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이거. 그리고 이 병은 완치가 없어요.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이걸 가지고 살아. 근데 숨기는 것뿐이지. 그게 제일 큰 문제 같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네가 멘탈이 약해서 그래, 뭐가 약해서 그래 이러면은 사람 2번 죽이는 거야. 그건 진짜 2번 죽이는 거야. 위로도 안 돼 그거는. 나도 옛날에 그랬었으니까. 우리가 뭐 골절 환자나 뭐 디스크 환자한테 네가 뼈가 약해서 그래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아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특수부대 분들도 사실 걸리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럼요. 예. 증후군이야.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같은 거 있잖아. PTSD 같은 거 기억 속에 남아있다니까. 뇌는 기억을 못 지워. 그래서 나도 그 당시에 공황장애 걸렸고 막 그 아픈 기억을 하기 싫어하는 것뿐이지 지우진 못해요. 가끔씩 계속 올라와요. 계속 올라오는 그냥 누르는 거야. 누구나 아픔은 갖고 사는 거지. 이런 아픔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것도 나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야. 그냥 직역을 하자면은 자살할 용기로 살아라고 하는 새끼들 있잖아요. 그 새끼들 정신병 안 걸려본 애들이야. 진짜 1도 모르는 새끼들. 자살은 용기가 아니거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고 있는 거거든.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인격체라는 게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영역이 있거든. 플러스는 한없이 기분이 좋아. 아, 나 기분 좋으니까 오늘 뭐 술 먹어야지. 기분 좋으니까 무언가를 해야지. 기분 좋으니까 오늘 기분 좋은 행동을 더 해야지.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해. 근데 이게 플러스의 영역이잖아요. 반대로 마이너스 영역으로가 진짜 한없이 우울하고 막 내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잖아.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이 판단 자체가 안 돼. 흐려져. 그래서 자살하시는 분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아씨 내가 하고 싶다 이러고 하는 사람들 진짜 거의 없어. 내 생각엔 그래. 왜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하지만 저는 손목도 그어보고 지금도 흉터가 있어요. 막 별의별 걸 다 했을 때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내가 손목 그을 때, 내가 뭐 목 매달고 뭐 약 먹을 때 내가 그게 이성적인 판단이 됐으면 무서워서 안 했겠지. 어떤 멍청이가 그 시퍼런 칼로 자기 손목을 그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될 때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갈 용기로 살아가라? 난 그런 말 하는 애들 진짜 원투 꽂고 싶어. 진짜로.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이건 치유가 될 수 없는 정말 크나큰 마음의 병이라 그러는 거지. 통제가 안 되는 좀 충동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진짜 통제가 안 돼. 사람이란 게 참 신기한 게 본인이 힘든 상황은 계속 벗어나고 싶어 하려고. 외면하고 벗어나고 싶고 어떻게든 기억해내기 싫고. 그게 사람이거든. 생각을 해봐. 내가 정말 힘든데 그걸 계속해서 생각하고 싶어요? 잊어버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거든. 뇌는 기억을 하니까. 그거에 이제 고통이 몸부림치는 거야. 학교폭력 당한 사람들도 그 기억을 못 잊기 때문에 힘든 거야. 그거 알아요? 행복하면 리미티드가 정해져 있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더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불행하죠? 리미티드가 없어. 계속 내려가 그냥. 계속 내려가. 내 생각엔 그게 발단이 공황장애나 우울증이야. 아프니까. 그리고 남 탓하게 된다니까 그게. 공황장애 우울증 오잖아. 그럼 원인을 찾게 되는데 원인도 몰라. 그냥 모든 게 싫어.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 자체한테 원망감을 가져. 그러니까 내 자신을 싫어하게 되는 거지 그때부터는. 그럼 이제 또 내려가는 거야. 그게 무한 반복이야. 정신병은 그게 무한 반복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깨지면은 조현병 같은 증세도 오는 거고 뭐 양극성장애. 내가 양극성장애였거든요. 아까 말했던 플러스의 요인일 때는 한없이 플러스고 마이너스 때는 한없이 마이너스야. 근데 당연히 기분이 안 좋으니까 마이너스로 가는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술 먹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죠 어떻게 따지면은. 만두튀김 죽인다 이거. 그럼 정확하게 영호님은 치료 과정이 어떻게 됐던 거예요? 아 나는 자진해서 가족 회의를 열었어요. 그 당시에 계속 자살하려고 그러고 이게 안 죽으니까 난 근데 인간 자체가 강하긴 한가 봐. 안 죽었어. 이제 내가 나를 못 죽이니까 남한테 피해를 끼칠 것 같더라고. 인지가 됐어요. 그 당시엔 인지가 됐어. 그리고 심지어 그때 당시엔 내가 이거 정말 부끄럽지만 술집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막 사장님들한테 피해를 좀 많이 줬던 것 같아. 막 고성 지르면서 시끄럽게 하고 술 먹고 막 유리잔 떨어뜨려서 유리병 깨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물론 당시에 정말 사과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사장님들한테 찾아뵈면 그땐 죄송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사장님도 서비스 많이 챙겨주시는데
이제 그런 게 나는 모르는 사이에 발생을 하다 보니까 내 친구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 야, 너 어제 이랬다. 근데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치르겠구나 싶어서 부모님한테 일단 1차원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상태가 이렇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도 솔직히 그때는 되게 부정적이었어. 우리 가족 중에서는 정신병 걸려본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를 부모님이랑 얘기를 하고 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서울대병원으로 입원을 했죠. 거기가 1병동 있고 2병동이 있어. 내 기억엔 그래. 2병동이 아마 면회가 금지된 병동이고 1병동이 면회가 될 거야. 근데 내가 2병동에 있었어. 근데 2병동이 뭐랄까 왜 면회가 금지됐냐면은 좀 위험한 환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고 1병동은 그냥 뭐 이건 PD 안에 편집하세요. 군면제 받으려고 약간 띵깐 부리듯이. 근데 내가 있던 데 정말 그 영화에서 보는 플라스틱 막 있고 막 이런 거 유리 하나도 없고 거기에 입원을 했죠. 거기서 이제 정신과약 먹기 시작하면서 한 2주 정도를 치료받았던 것 같아. 내 기억이 잘 안 나. 한 달인지 2주인지 기억이 잘 안 나. 거기서의 기억은 잘 안 돼, 솔직히 말하면. 근데 치료를 할 것도 없는 게 그냥 맨날 앉아서 약만 먹는 거야. 남들이랑 그냥 사회에서 격리시켜버리는 거야.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주시는데 서비스를. 잘 먹겠습니다. 서비스 이렇게 주신다고. 네. 자, 2000에 산미분식입니다. 거기 안에서 있던 일은 솔직히 기억이 안 나. 뭔 약을 먹으면은 그 영화 내부자들의 이병헌이 그 약 먹다가 멍청이 될 것 같다고 막 뱉잖아요. 그 영화 장면이 있어. 약간 그 느낌이었어 그때. 계속 먹다가 퇴원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일상생활로 난 돌아갈 줄 알았어. 근데 안 돼. 이게 정신과 약을 먹으면은 일상생활 자체가 일단 안 돼요. 멍해져 사람이. 뭔가 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게 그냥 숨 붙어 있는 송장 느낌이에요. 내가 이 말 하면은 아실 거예요. 이거 지금 드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숨 붙어 있는 송장이야. 일상생활이 가능하긴 한데 어느 정도만 가능하냐면은 그냥 뭐 아르바이트 회사 출퇴근 정도? 그 이외의 생각을 좀 안 하게 돼. 그러니까 인생이 목표성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내가 나 열심히 일해서 뭘 살 거야 이런 게 없어져. 그냥 그렇게 살아가 계속. 그게 약 먹은 순간부터 그렇게 되더라고. 물론 저는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했을 때 저희 의사 선생님이 너무 좋으신 분 만나고 서울대병원에서 설명을 잘 해주셨었어. 우리가 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이 안에 차 있잖아.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아픈 기억들이 터지는 순간 뇌가 그 기능을 상실을 한대. 제가 말했던 이성적인 사고 판단이 안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약을 먹으면은 이 뇌의 기능을 열어버려요. 생각의 그 메모리를 그냥 강제로 열어버리는 거지. 그럼 이 안에서 내가 밥을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뇌가 작았을 땐 밥 이러면서 딱 꺼낼 수 있고, 화장실 가고 싶다면 화장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이 엄청난 무한의 공간이 열려버리니까 밥을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 무한의 공간에서 밥을 찾아야 돼. 화장실 가고 싶잖아? 화장실을 찾아야 돼, 그 안에서. 그니까 멍해져 사람이. 치료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생각의 폭, 이 용량을 늘려서 생각을 조금 뒤늦게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 약 자체가. 근데 우리 PD님한테 PD님 우리 촬영해요 이러면은 이러면서 촬영을 찾아야 돼, 머리에서. 딱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 내가 뭘 하겠냐고. 나는 여러분들 회사 생활도 많이 해보고 진짜 배운 게 없어갖고 일한 일은 다 해봤거든. 근데 정신병에서 퇴원했을 때는 정말 그게 안 됐었어요. 함량이 너무 높은 걸 먹었으니까 그 안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결심했던 게 단약이었죠. 단약 과정 되게 힘들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난리 나요. 그때 진짜 막 영화 친구 보면 유호성 마약에 쩔어가지고 막 이불 덮고 덜덜덜 떨리고 진짜 그래. 진짜 그래 그거. 일단은 내가 단약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정신병원에 입원할 때가 아마 90kg 정도 됐었어. 근데 갔다 와서 일상생활 안 되면서 식음을 전폐해버리고 막 술만 먹고 있으니까 73kg, 4kg까지 떨어졌어. 거울을 봤는데 진짜 막 영화 조커의 호아킨 피닉스가 돼 있는 거야. 그때도 머리 길었거든요. 내 자신이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는데 그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기억의 끈을 여기서 잡은 것 같아. 그 크게 퍼졌던 뇌에서. 그때 내가 단약을 결심한 거야. 근데 단약을 했을 때도 내가 엄마한테 처음에 1차적으로 말했고 엄마가 병원 가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자. 그래서 서울대병원을 또 갑니다. 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약을 끊겠습니다 얘기를 했어. 한 번에 끊으면 절대 안 된대. 함량을 천천히 줄여나가야 된대. 안 그러면은 몸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고. 근데 나는 내가 이거를 한 번에 끊고 싶었던 게 약의 함량을 줄이면서 얘를 끊을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저 한 번에 끊을래요 하고 엄마가 옆에서 안 된다고 유선수 안 된다 그랬는데 약을 받아왔는데 그 약 안 먹고 싶어갖고 문 잠가놓고 집에 안 나왔어요, 방에서. 그러면은 1차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일단은 심장이 엄청 빨리 뛰니까 여러분들 그 아래 따쥐라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사는 따쥐라고 있는데 걔는 심장이 1분에 수만 번 뛴대. 그래서 누가 조금만 반응해도 막
되게 민감하게 막 반응을 하고 막 도망가고 막 이런 느낌이야. 심장이 겁나 빨리 뛰니까 이 시계 초침 가는 소리가 막 나한테 공포로 들어와 일단. 그러고 나서 밖에 뭐 약간 차 소리, 뭐 오토바이 소리 이런 것들 있죠. 그렇게 끔찍하게 들릴 수가 없어. 모든 게 날 공격하는 느낌이 들어. 단약을 시작하면은. 근데 그것도 눈 감고서 막 진짜 그때 내가 여러분 나 팔에 보이죠? 성당 있고 막 하느님 있고 막 다 이제 성경 구절은 다 있거든. 염주도 차고 있었어 그때. 하느님 부처님 예수님 다 찾아 그때는. 그렇게 딱 2주 보내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약간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해. 그리고 나서 뭐가 찾아오냐면은 불면증이 찾아와요. 불면증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면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분들 고문할 때 잠을 안 재웠다 그러죠. 사람 미쳐요. 밤인지 낮인지 일단 구분이 안 가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그때부터 막 뇌 기능이 점점 막 상실이 돼. 그러니까 막 계속 토만 해. 몸도 울렁거리고 막 리듬 자체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리듬이 돼버려. 여러분들 잠 3일만 안 잡아. 내가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이게. 이게 단약 2주차 때부터 그렇게 돼. 요게 한 2주 가요. 그 불면증 2주가. 그때도 약 안 먹고 꾹 참았어. 엄마가 약 먹으라고 나 절대 안 먹었어. 그때도 안 먹었어. 그냥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끊어버렸어. 그때 내가 먹었던 게 그냥 나 쌀밥에 김치만 조금씩 소량으로 안 죽으려고 먹기는 했었는데 그 따치처럼 심장 뛰는 거 일주일, 불면증 2주일,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됐을 때 이제 그게 전차 제기능 찾더라고. 그리고 나서 부작용이 찾아와요. 모든 감각이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둔해져 사람이. 그래서 그때 부작용이 뭐냐면 제가 고통을 잘 못 느껴서 마조이스트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때 그런 거야. 지금도 피부나 이런 결 만져보면은 물론 아프기는 해요. 근데 남들보다 고통이 되게 좀 둔해요. 그때 이제 그 감각이 아직도 무뎌진 게 아직도 안 돌아오기는 해. 조금은 옛날보단 많이 좋아졌는데 그런 부작용이 이것저것 찾아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의사 선생님이 말했던 부작용은 아까 내가 말한 심장이 빨리 뛰면서 공황장애가 찾아오면 발작 증사 일으키고 불면증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운 감이 찾아온다, 그 부작용을 말했던 것 같아. 그렇게 한 달 단약했죠 저는. 단약 얘기 들어보니까 과하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정상적인 방법인가요? 아니야. 그거는 나처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 나처럼 하면 안 돼. 나는 그냥 내가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어차피 뒤질 거니까 뭐 한번 끊어보자. 그때는 그렇게 막 살고 싶다라는 의지가 그렇게 없을 때여서 그래서 극단적으로 끊었던 건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함량을 줄여나가면서 본인이 어떤 살고자 하는 의지를 찾아야 되는 게 맞아요.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정신건강이나 단약 과정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그쵸. 좀 한 말씀 해줄 수 있나요? 물론 뭐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위로를 해준다고 사람이 마음의 편안함을 가진다면 이 세상에 슬픈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위로, 조언 같은 걸 절대 안 해줍니다. 근데 지금 와서 제 이야기를 좀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돌이켜보면은 저는 지금도 공황장애 갖고 있어요. 가끔씩 또 올라가요. 얼마 전에는 수업하다가 갑자기 공황장애 올라와서 수업 중에 토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 그 정도로 아직도 갖고 살아요. 어차피 살아야 됩니다. 어차피 또 내일의 태양은 뜨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 상황 자체를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인지하시는 게 일단 최고의 정답이고, 그 상황을 부정하면서 과거에 내가 이렇게 된 원인을 찾고자 하면은 절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된 원인이 있겠죠. 근데 이제는 그 사람들 탓을 하기가 싫어요. 제가 좋아하는 부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현재의 결과는 네가 만든 과거의 수순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그런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공황장애가 온 거라서 남 탓하긴 싫고 그냥 다 제 잘못 같아요. 그냥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 빨리 그 상황을 받아들이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약이라는 개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사 선생님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 병에 대해서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주변에 힘든 친구, 그다음에 이런 병으로 고생하는 친구 있으면은 네가 멘탈이 약해서 그래, 혹은 네가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 이런 말은 최대한 하지 마세요. 본인이 걸려보면은 그제서야 좆됐구나 싶어요. 그때 이제 본인이 나 힘들어라고 했을 때 왜 공황장애가 왔어? 그거 네가 멘탈이 약해서 그래, 이 소리 듣잖아요. 죽고 싶어요. 정말 죽고 싶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하면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세요. 오죽 자기가 얘기할 게 없고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무너지면은 그런 병에 걸리겠어. 그러니까 그 친구 얘기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나도 그 당시에 힘들 때 내가 정말 좋아하는 형님이 나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은, 난 네가 아니라 네 아픔에 100% 공감을 해줄 수 없는데 이야기를 계속 들어줄 수는 있어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지금의 설령호가 만들어진 것 같아. 지금 저는 제가 듣는 걸 더 많이 해요. 내가 말하는 게 한 이 정도 되고 듣는 게 8인데 그 들어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아. 아무튼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아 쟤도 저랬구나라는 그냥 생각을 좀 하시면서 같이 이겨나갔으면 좋겠고, 저도 아직도 공황장애가 요즘에서 조금씩 또 재발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누르고 있어요. 하지만 약은 먹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생활 되풀이하기 싫어서. 그리고 안 걸려보신 분들은 물론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누군가 힘든다고 하면은 질타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친구고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무튼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2000인 산미분식에서 유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밥 먹으면서 PD님이랑 이것저것 얘기를 해봤는데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이나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지금 다 힘들죠 솔직히. 저도 내일 모레 체육관 닫아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다들 힘내시고 어찌됐건 숨 붙어있는 한 계속 살다 보면은 빛이 올 거니까 열심히 사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령호였습니다.